화제를 좀 전환해 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또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 판결인데 이 사건 성격이 좀 묘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었고 그리고 3차장은 수사를 지휘하는 현장에서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농단, 구체적인 혐의로는 47개 혐의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하고 4년 11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변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죠.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문재인 책임을 묻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수에서는 한동훈 책임을 묻고 있고, 실제로는 이제 한동훈, 윤석열, 문재인 다 개입된 사건이니까 이게 지금 좀 분열에 좀 해결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 한동훈은 자기는 대법원이 수사 의뢰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대법원이 시켜서 했다 그러는데 오늘 그렇게 답변을 했죠. 그렇게 답변하면 아니 대법원이 수사 의뢰했다고 해가지고 검사가 그러면 판사 한동훈이 판사 100명을 소환해가지고 그걸 정말 이 모든 판사의 신상을 다 털면서 실제로 양승태를 구속 기소하고 행정처장인 임종원을 구속 기소한 당사자가 기소검사가 한동훈인데 그럼 그거 대법원이 시켜서 한 겁니까? 그게? 무슨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제 할 말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김명수 전 대법원 책임 있고 이게 가면 갈수록요. 이게 나중에 과연 이 문재인 정권 때 한동훈과 윤석열의 위치가 뭐였냐 지금 다들 잊어버리고 있는데 오늘 한동훈이 한 얘기로만 봐도 결국 문재인, 김명수 체제에 자기들은 부역한 거다. 양승태를 잡으려고 사냥개 역할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들이 지금 보수에서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 하면 됩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렇다. 근데 그게 그 재판 개입이 아마 판결문이 너무 길어서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 사법농단에서 최대 문제가 강제 노동에 대해서 이거를 강제징용 판결을 일본하고 우리가 박근혜 정권이 협의할 때까지 좀 판결을 기다려달라 이 요청했다는 거거든요, 이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그걸로 잡아 들어갔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짓을. 실제로 그건 더한 거는 아예 거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대법원 판결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일본 기업이 변상을 하는 거를 그냥 포스코를 두들겨패가지고 변상을 시키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강제징용 이 피해자들이 일본에 있는 기업의 한국의 현물 자산을 이걸 대법원 판결로 이걸 받으려고 그랬더니 박진 외교부 장관이 판결 내리지 말라고 공문을 쐈어요.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맞다 하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한동훈은 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지금 꼬이고 문제입니다. 그 사건으로 시작해서 사법농단 수사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나가는 말미에 좀 아웃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는 했어요. 오늘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법원의 수사를 진행해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던 사안이고 나중에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본인이 기소검사란 말이에요. 기소검사가 지금 자꾸 딴 얘기를 하는 얘기는 하수인 얘기. 자기가 직접 주체적으로 수사한 게 아니고 자꾸 여러 가지 따리고 했다는 얘기는 자기는 시키는 것밖에 하는 게 없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럼 누구의 압력으로 결국 수사를 한 거지. 판사 100명을 털면서 모든 판사의 신상을 다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윤석열이 또 문제가 되죠. 이 판사 개인 통계.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판사를 협박해가지고 진짜 재판 영향 미쳤는지 이 파생된 사건들인데 거기서 한동훈이 지금 자신이 없는 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게 나중에 터지면은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이 정도면은 지금 한동훈은 집권여당 대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일어나는 사건, 이게 지금 끝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 사건인데 저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한다 그러면 해외로 가야죠, 해외로 진짜 돌아간다 해서. 예, 말씀 잘. 윤석열은 아예 말도 안 하려고 그러대 여기서 본인이 중앙지검장인데 이걸 아예 그냥 유체 이탈 투명인가로 맡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한동훈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는 윤석열이 시켜서 한 거다 그 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오늘 자리에서 공천 얘기는 좀 없었을까요? 한 위원장 이제 가는 길에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말은 공천은 당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실제로 공천을 집권 여당에서 당이 합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는 다 아는 얘기인데 그냥 아마 한동훈 자체는 공천에 대해서 아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이 공천 문제는 윤석열하고 이철규하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지 한동훈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배제시켜버릴 겁니다, 한동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 만남에 대해서요, 이제
예전에 지금 이 집권여당에 자꾸 나오는 얘기가 2012년 총선 때 박근혜 비대위를 많이 얘기하고 조중동도 지금 계속 한동훈과 박근혜를 비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박근혜가 있었다. 52% 지금 50%라고 그러는데 그때 박근혜가 비대위원장 됐을 때부터 총선까지요. 이명박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조기에 벌써 2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박근혜 비대위로 가는데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을 그냥 풀어놨으면 되는데 약간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열받게 하면은 그냥 못 참고 한동훈을 밟아버렸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너무 짓밟아버리니까 또 위로 자리도 필요하고 계속 만났잖아요. 앞으로 더 만날 것 같아.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이러면은 박근혜 비대위 성공 모델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뒤로 숨어 있어야 되는데 뒤에 안 있는 거예요, 윤석열 같은 경우. 아, 상하관계, 지지복종 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자기가 이제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명박은 거의 임기 말이었고 윤석열 임기가 너무 많이 남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에서 집권 여당이 원래 계획한 대로 박근혜 비대위의 모델은 깨져버렸다. 네. 그 이제 한동훈 취임 한 달이 됐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한 달이 됐는데 어제 이제 윤희숙 그 전 의원이 서울 중성동 을인가요? 갑에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운동권 완장찬 특권 의식을 혁파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이 오늘 그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 회의에서 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직접 거명하면서 윤희숙과 둘 중에 누가 더 경제를 잘 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이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는 뭐 허언에 불과하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김경률 비대위원 때처럼 아직 공천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리고 중성동 갑에는 이미 대통령실 행정관 권오현 행정관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 논란, 사천 논란이 빚어진 상황들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김경률 논란이 실제로 사천 논란이 아니라 김건희 논란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김경률 논란 전날에 한동훈이 인천 계양을 들어가서 원희룡을 추천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사실상 똑같죠. 윤희숙을 사실상 한동훈이 찍어서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 만드는 게 똑같은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경률 문제가 결국에는 김건희를 저격하려고 했던 거에 문제였던 거지. 공천 문제가 아직 김건희 한동훈의 문제였다. 사천은 아무 관계 없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 한국 현대사에 비춰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어떤 인물에 좀 이렇게 비견될 수 있나요? 조금 비슷한 사례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종필 관계가 가장 비슷한 관계고,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고 있고, 실제로 김종필 씨 같은 경우 2인자로서 한 발만 넘어서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정말 한 15번 이상 집이 털렸고, 그 김종필 씨 주변의 측근들은 계속 중정에 끌려가고 뭐 수없이 탄압을 받았고, 해외로 아마 2번 정도 아마 강제로 쫓겨났었는데, 지금 한동훈이 지금 이 총선 끝나고 해외로 나간다는 소리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김종필하고 비스무리하게 가는데, 근데 사실은 김종필 씨는 자기 세력을 모으고 사실 박정희 3선을 막고 자기가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한동훈은 지금까지 움직인 적이 없어요. 움직인 것처럼 윤석열이 느껴가지고 쳤을 뿐이지, 지금 한동훈은 이 당에서 자기가 장악화해서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걸 보여준 거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그 당시 군인들하고 이 검사들하고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검사의 문화는 특수부, 특히 특수부 같은 경우는 한동훈은 그냥 하수인이지. 그러니까 김종필과 이 박정희만 하더라도 혁명 동지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은 그냥 검사 하수인 관계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예.